증시 날씨를 알려드리는 마켓 웨더입니다. 혹시 한국인의 소울푸드 하면 어떤 음식이 가장 먼저 떠오르실까요? 때로는 주식으로, 때로는 간식으로, 때로는 술안주로 우리의 일상을 함께하는 라면이 이제는 K-문화의 한 축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특히나 2023년 영상 플랫폼을 통해 글로벌 시장에 알려지기 시작해서 K-매운맛을 제대로 보여주고 있는 삼양식품의 불닭볶음면은요, 작년 한 해 그야말로 불닭 열풍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이 불닭 열풍이 과연 지속될 수 있을까에 대한 시선들 오늘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삼양식품이요, 지난해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지난해 매출 1조 7,300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해서 45% 증가, 영업이익은 3,442억 원으로 무려 133% 증가한 수치를 기록했는데요. 물량을 맞추기 어려울 정도로 해외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영업이익이 사상 처음으로 3천억 원을 넘어섰고요. 창사 이래 최대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실제로 삼양식품의 수출 비중이 2023년 68% 정도에서 작년 3분기를 기준으로 77%까지 늘어났다라고 하고요. 아시아를 넘어서 미주와 유럽 등에서도 브랜드 입지를 더 견고히 다지고 있습니다. 불닭볶음면 수출이 본격화된 2016년 이후 8년 연속 삼양식품은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차측에서는 향후에도 해외 수요가 계속 증가할 것으로 바라보고 있고, 또 6월 준공을 앞두고 있는 밀양 2 공장 역시 본격적으로 가동될 경우 부족한 물량에 대응, 북미나 유럽 중심의 해외 매출 확대에 더 속도가 붙을 수 있을 것이다 자신감을 내비쳤습니다. 다만 삼양식품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수출 비중이 굉장히 높고 또 해외 공장이 따로 없거든요. 미국을 포함한 미주는 지난해 해외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전년보다 8%포인트나 높아지면서 이 관세 전쟁 여파에 대한 우려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검토 중이라고 하고요. 증권사별 삼양식품에 대한 날씨 전망 보시는 것처럼 열풍이 지속될 수 있다라는 긍정적인 전망들이 더 많았습니다. 대신 증권에서는 여전한 해외 성장성으로 업종 내 최선호주를 유지한다라는 의견, 유진투자증권에서는 글로벌 시장 브랜드 인지도를 강화할 것이다라고 언급하면서 투자 의견 매수를 유지했고요. 목표 주가 93만 1,000원을 유지했습니다. DS투자증권에서는 삼양식품이 업종 내 차별화된 성장을 보여줄 거고 투자 의견 매수 목표가 100만 원으로 직전 투자 의견을 유지했습니다. 작년 말부터 증권가에서는 삼양식품의 황제주 등극을 예측해왔었는데요. 지켜보셔야겠고요. 지금까지 마켓웨더 전해드렸습니다. 마켓나우 3부 함께하고 계시고요. 계속해서 데일리 하스닥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일리 하스닥은요, 이데일리 온 박정식 파트너님과 함께합니다. 파트너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까지 사흘 연속 지수가 반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이러한 분위기가 계속 이어지면 어떨까라는 생각해 보는데요. 오늘 시장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네, 제가 이제 시장이 빠졌을 때 여러분들한테 걱정하지 말라고 했죠. 근데 진짜 좋은 흐름을 잘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렇게 일단 시장이 긍정적인 흐름을 보이는 것이 원래는 이제 강력하게 하락했던 것이 이 트럼프 관세 우려 때문에 하락이 나왔던 것이죠. 하지만 이제 멕시코와 그리고 캐나다랑 같이 잘 지금 협의가 되면서 이 관세 조치를 지금 현재 유예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만약에 협의가 잘 된다면 관세 조치를 취하지 않을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러한 상승력이 지금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고, 또 거기다가 이제 우리나라 시장에서는 연기금이 강력하게 순매수를 지속적으로 시장이 하락하건 상승하건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우리나라 시장이 상대적으로 좀 잘 버티고 우상향 기조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혹여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만약에 관세를 부과한다 하더라도, 이런 관세 우려가 다시금 불거진다 하더라도 우리 시장은 낙폭은 상당히 제한적이다. 한마디로 우리 코스피 기준으로 2,400선 밑으로는 쉽게 내려가지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오히려 눌렸을 때 매수 포지션으로 접근하신다면 지금과 같이 좋은 결과를 잘 만들어갈 수 있는 여력이 존재할 것 같고요. 오늘 이제 오전장만 하더라도 외국인이 약간 순매도 기조를 보였다가 오늘 오후장을 보니까 외국인이 다시금 또 순매수로 전환이 되면서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순매수가 잘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기조로 보았을 때 지금 3영업일 연속 외국인이 소폭 순매수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긍정적인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거기에 이제 연기금이 지속적으로 강력하게 매수를 해주고 있는 것으로 보아 현재의 이런 이제 수급적인 기조만 계속적으로 유지가 된다면 우리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에는 2,539선 계속적으로 지금 저항으로 부딪히고 있는 라인이죠. 이 라인을 돌파하면서 2,580선 정도 자리까지 추가적인 상승력을 보일 수 있는 여력이 존재할 것 같고, 우리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결국은 120선을 돌파했습니다. 그래서 750선 정도 자리까지 현재 이 상승력이 스트레이트로 좀 이어질 수 있는 여력이 존재하니까 아무래도 남은 금요일이죠. 이번 주 하루 남았는데 내일까지도 좀 긍정적인 상승력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조금 더 본다면 다음 주 초반 정도까지도, 한 월화 정도까지도 상승력을 조금 더 이어갈 수 있는 여력도 존재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향후 며칠간은 크게 여러분들이 시장에 대한 우려 없이 대응이 가능하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과 같이 조금 이제 실적 발표하는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좋은 실적을 발표하는 기업들을 지금과 같은 시장에서 잘만 여러분들이 선택을 해 놓으신다면 풍족한 수익을 만들어갈 수 있는 여력 존재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네, 상승 기조를 잘 이어가지고 있는 우리 시장입니다. 실적 잘 나오는 기업들 주목해보자라는 파트너님의 의견 저희 정리해보면서 오늘 시장 안에서 파트너님은 어떤 섹터와 테마에 또 주목하고 계실지 저희가 화면을 통해서 하나씩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데일리 아스탁 첫 번째 테마는요. 우크라이나 재건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내주 러시아 우크라이나 종전 구상을 제시할 것이란 보도가 나오면서 DYD, 삼부토건, SY 스틸텍 등의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들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저희 점검 받아보도록 하고요. 두 번째는요. K푸드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음식료주들 전반의 분위기가 긍정적입니다. 특히나 삼양식품의 지난해 역대 최대 실적에 삼양식품도 10%대 강세, 소스 공급 업체인 S&D는 20%대 급등 보여주고 있는데요. 음식료 전반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고요. 마지막은요. 사이버 보안입니다. 딥시크가 개인정보를 과도하게 수집한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각국 정부와 주요 기업들이 사용 차단 조치에 나섰고, 이 과정 속에서 사이버 보안 관련주들 부각받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어떤 전략 준비해 주셨을지 지금부터 데일리 아스탁 하나씩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부터 점검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움직임뿐만 아니라 젤렌스키도 푸틴과 직접 대화할 수 있다라는 이런 의지를 내비치면서 오늘 재건 관련주들 강세 띄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어떤 대응 전략 세워주실까요?
네,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 이슈는 제가 이제 지난 11월 달부터였죠. 계속적으로 좀 주기적으로 불거질 것이다. 그래서 눌렸을 때마다 우리가 재탕, 삼탕까지 계속 수익을 좀 단기적으로 낼 수 있는 그런 좀 섹터가 되지 않을까라고 여러 번 언급을 드렸던 네. 적이 있고, 우리 코너를 통해서도 여러분들한테 여러 번 이제 소개를 해드렸는데, 이번에도 다시 한번 또 불거질 수밖에 없는 좀 이슈가 나오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일단 이 볼로디미르 젤란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직접 대화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시사했고, 하지만 이제 만약에 만나게 된다면 참여자와 함께 하게 될 것이다라고 말했는데, 과거에 이제 언급한 내용을 따르면 그 참여자는 유럽 연합이나 미국 쪽이 참여를 해야 된다라고 이제 언급을 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이러한 것들이 진짜 현실화가 된다면 이제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 종목들이 이제 움직일 수 있는 여력도 존재할 것 같고, 또 거기다가 현재 이 젤란스키 대통령의 발언만으로 만약에 접근을 했다면 오늘같이 지금 상승력이 나왔을 때 단기적으로 좀 매도를 해야 되겠지만, 지금 다음 주 정도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이 독일 머넨 안보회의에서 이 동맹국의 우크라이나 종전 청사진을 이제 제시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 한 금요일 14일이죠. 14일부터 16일 정도 선, 그러니까 다음 주 말 정도에 이 관련 이슈가 다시 한번 불거지면서 그 다음 주 시세에 이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 종목들이 이 이슈에 따라서 또 움직일 수 있는 여력이 존재하기 때문에 적어도 이 관련 이슈는 다음 주까지 또는 그 다음 주 앞으로 한 2주 정도는 여러분들이 계속적으로 신경을 쓰면서 한번 이제 시세 흐름을 좀 대응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오늘 관련 종목들 중에 현대 에버다임이 오늘 장중에 상승력을 좀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미 좀 급격하게 상승이 나오는 이제 토건 관련 종목들도 있고 막 그래요. 근데 이제 그런 종목들은 너무 강하게 움직이고 또 이제 실적이 다소 좀 좋지 않은 조금 급격한 어떤 그런 세력에 의한 주가 움직임이 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좀 접근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접근해볼 만한 종목들 중에 현대 에버다임을 일단 먼저 볼 건데, 오늘 이제 9,000원, 9,050원 위로 다시 한번 이제 올라타는 흐름을 이제 보였습니다. 그리고 현대 에버다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크라이나에 이 드릴 트럭을 현재 제조해서 제공을 하고 있고, 또 현지에서 제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크라이나 재건 테마에 강력하게 엮여서 움직일 수 있는 여력이 존재하고, 후행 스패도 다시금 또 이전 주가 위로 올라타면서 이 9,050원짜리만 이탈되지 않는다면 이대로 추가적인 상승력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현재 기술적으로는 보여집니다. 그래서 9,050원이 이탈되지 않는 선에서 10,000원 또는 11,000원 정도 자리까지 여러분들이 단계적으로 한번 단기적인 시세를 취해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샌드위치 패널을 만들고 있는 SY라는 종목입니다. 제가 이제 지난번에 이 관련 이슈로 상승력이 나왔던 1월 13일 이후 좀 조정 시 한번 접근을 해볼 만한 종목이다라고 이제 언급을 드렸는데, 시장이 하락하면서 좀 한 단계 밀린 측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다시금 이 기준선 위로, 즉 4,180원 위로 올라타는 흐름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4,180원 밑으로만 밀리지 않는다면 이대로 추가적인 상승력을 만들어낼 수 있고, 후행 스팬도 이전 주가 부근에서 지지를 받고 다시금 지금 상승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금요일 날도 시세가 크게 밀리지 않는다면 충분히 상승력을 이어갈 수 있는 여력이 존재해서 4,180원짜리만 이탈되지 않는 선에서 여러분들이 한번 끌고 가볼 수 있는 여력이 존재하고, 이대로 잘 상승력이 나타난다면 이전에 언급을 드렸던 뭐 4,600원이라든지 4,750원 정도 자리까지는 충분히 또 한번 단기적인 시세 상승력을 우리가 좀 취해볼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언급을 하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미 글로벌이라는 이제 이 건축 관리를 하고 있는 그런 이제 업체죠. 본격적으로 이제 폴란드에 이제 기반을 둬서 이제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 참여를 하겠다라고 이제 언급을 했던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 한미 글로벌도 이제 그 재건 관련으로 움직일 수 있는 여력이 존재하고, 마찬가지로 이전 주가 위로 후행 스팬이 올라가면서 약간 이제 시세가 살아나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17,800원짜리, 17,800원짜리가 이탈되지 않는 한 추가적인 상승력이 가능하고, 상승력이 잘 나타난다면 이전 고점 부근인 21,000원 정도 부근까지 우리가 또 한번 단기적으로 시세를 취해볼 수 있는 여력 존재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조금 이제 대형주죠. HD, 현대건설, 기계도 오늘 그 관련 이슈로 잘 상승력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패턴상 보면은 이전 고점인 이 74,000원 자리를 돌파할 수 있는 가능성을 내비쳐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장대 양봉이 나오고 있는데 이 장대 양봉의 중간 가격, 즉 68,500원짜리만 종가상이 이탈되지 않는 시세가 나온다면 추가적인 상승력이 나타나면서 이 74,000원을 넘기면서 이제 신고가 행진을 보일 수 있는 여력도 존재하기 때문에 68,500원 이탈되지 않는 선에서 한번 홀딩 관점 가져가 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농기계 업체들도 한번 같이 봐야겠죠. 그래서 이제 대동도 현재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대동 같은 경우에는 11,200원이 무너지면 이제 시세가 죽어가는 격이기 때문에 11,200원이 이탈되지 않는 선에서만 홀딩 관점 한번 유지해 가 보시고 이 상태로 이제 추가적인 상승력이 나타난다면 14,000원 정도 부근까지는 또 시세 상승력을 또 단기적으로 강하게 보일 수 있는 여력도 존재해서 대동도 한번 그 관점으로 한번 같이 살펴보실 필요성이 있을 것 같고 또 이제 TYM 농기계 하나 더 봐야겠죠. 이 TYM 같은 경우에는 이미 이제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 한마디로 이제 우크라이나에 이제 트랙터를 이제 무상 제공을 해주면서 이제 그 관련 이슈로 지난 11월달에 한번 강력하게 상승이 나왔다가 그대로 이제 고점 횡보를 보이고 있다가 최근 들어서 주가가 다시 이전 주가 위로 올라서면서 살아나는 그런 움직임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슈만 잘만 나온다면 2차 상승력을 또 한번 강하게 만들어내줄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존재하기 때문에 기술적으로는 한 5,070원짜리가 이탈되지 않는 한 5,070원짜리입니다. 이탈되지 않는 한 그대로 홀딩 관점, 이탈되면 자금 회수하시면 될 것 같고 이 상태로 이제 추가적인 상승력이 잘 나오게 된다면 일단 1차적으로는 한 6,000원, 2차적으로는 한 6,500원 정도 구간까지 한번 또 단기적으로 시세 상승력을 취해볼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첫 번째 우크라이나 재건 테마에 대한 대응 전략 세워주셨습니다. 일단 시세의 연속성 가져갈 수 있는 종목들 좀 많이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현대, 에버다임, SY, 한미글로벌, 대동과 TYM 같은 종목들 참고해보시길 바라겠고요. 저희 두 번째는 K푸드 볼 텐데 파트너님께서 이번 주에 오늘까지 포함을 해가지고 3번 이나 좀 선택을 해주신 이슈입니다. 뭐 관련 종목들 잘 가고 있고요. 어떤 대응 전략 추가적으로 좀 세워주실 건지 궁금합니다. 네, 일단은 지금 식품 쪽은 아무도 지금 관심을 안 가질 때 지금 우리 코너에서만 딱 관심을 가져 지금 바닥부터 지금 우리가 다 취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선점을 했죠.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계속적으로 좀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이렇게 지금 식품 관련 종목들이 바닥권에서부터 다시 이 3영업일 연속 지금 상승력이 나타나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이 K푸드 관련 종목들이 대다수의 업체들이 2024년 실적이 2023년보다 큰 폭으로 영업이익이 성장이 나타나는 기업들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즉 그 기대감으로 이거 2025년에도 이러한 성장력이 지속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기대 심리가 현재 수급으로 현재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CJ 제일제당 같은 경우에는 영업이익이 21.03%나 증가했고 대상도 영업이익이 32.64%나 증가했고요. SPC 그룹 그리고 이제 이렇게 이제 지속적으로 긍정적인 실적이 나오자 이제 풀무원 같은 경우가 영업이익을 4조를 이제 넘기면서 3조 클럽에 이제 매출 3조 클럽에 이제 진입을 하면서 매출 3조를 넘기는 이제 식품 기업들이 무려 이제 11개사로 확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전반적으로 이제 식품 기업들이 급격한 성장력을 계속적으로 현재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올해도 이러한 호실적이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인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우려스러운 점이 하나 있죠. 바로 이제 미국이 혹여라도 관세를 물리게 된다면 식품 기업들의 타격이 일정 부분 이제 올 수 있다라는 지금 현재 그 우려스러운 것들이 있습니다. 미국이 이제 만약에 소액 면세 제도를 폐지한다면 식품 기업들도 타격을 받을 것이다. 이미 이제 중국 쪽은 이제 폐지를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게 이제 우리나라까지 영향을 미친다면 문제가 되죠. 하지만 아직까지는 지금 그런 조치를 하지 않고 있고 혹여 조치를 한다고 하더라도 미국 쪽에 공장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라면 괜찮다라는 관점이 현재 지금 또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제 미국의 공장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들이 SPC 그룹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2,400억 정도를 투자하면서
미국 텍사스의 이제 제빵 공장을 설립을 확정해서 2027년 완공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고, CJ 푸드비 같은 경우에도 올해 조지아주에 연간 1억 개 이상의 생산 능력을 갖춘 공장을 완공을 할 예정이고요. 거기다가 CJ 제일제당이나 농심 같은 경우에는 이미 일찌감치 공장을 짓고 진출해 있는 상황이고, 거기다가 이제 풀무원 같은 경우에는 현재 이제 미국 쪽에서 총 매출의 한 미국이 한 3분의 2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데, 그런 이제 미국 법인이 현재 미국 공장을 한 4곳을 현재 보유하고 있고, 가장 잘 팔리는 두 분은 현지에서 전량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풀무원은 계속적으로 좀 성장을 보일 수 있는 여력이 매우 높은 상황에다가, 특히 이제 미국 법인 같은 경우에는 지난 3분기까지 무려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21%나 성장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올해도 더욱더 성장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현재 이야기가 되고 있고, 또 이제 장류, 소스류를 많이 만들고 있는 이제 대상 같은 경우도 LA에서 김치를 현지 생산하고 있습니다. 공장을 보유해서. 그래서 이제 이런 이제 기업들을 보았을 때 혹여 뭐 관세를 좀 부과한다고 하더라도 일부 기업들을, 한마디로 현지에 공장을 보유하지 않는 이제 일부 기업들을 제외하고는 지속적으로 성장을 보일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현지에 공장을 보유하고 있는 실적이 좀 잘 나오는 기업들을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잘 관심을 가져 놓는다면, 이미 주가가 좀 많이 빠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올 상반기에 좀 긍정적인 결과를 만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그 대표적으로 일단 풀무원이죠. 그래서 오늘 풀무원이 지금 3영업일 연속 상승력이 나타나고 있는데, 제가 이제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첫날부터 이제 언급을 드렸었고, 만약에 이제 어제까지 만약에 상승력이 이어지게 된다면 추가적인 상승력이 가능하다라고 언급을 드렸어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지금 뭐 3영업일 정도 상승력이 나왔지만 이대로 더 상승력이 나타날 수 있는 여력이 존재합니다. 물론 이제 눌리게 된다면은 한 12,000원 정도 부분까지 눌릴 수는 있어요. 하지만 눌렸다가 다시 갈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지금 13,000원 정도 구간부터 12,000원 정도 자리까지 조금 분할로 이 평단을 만들어 가시는 것이 상당히 좀 중요하고, 주가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상당히 많이 지금 눌려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상태로 상승력이 잘 이어지게 된다면 1차적으로 15,000원 정도 15,000원 구간까지는 빠르게 터치할 것 같고, 지금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을 했기 때문에 시장만 잘 받쳐준다면 지난 2024년 고점을 찍었던 18,000원도 넘길 수 있는 종목이라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지금부터 잘 관심을 갖고 지켜볼 필요성이 존재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대상이라는 회사죠. 이 대상이 어제 급등력이 갑자기 나왔습니다. 그 이유가 있죠. 바로 한국의 이 담그기 문화가 지난해 유네스코 인류 무형 문화 유산에 등재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장류를 대표적으로 만들면서 이 순창이라든지 아니면 뭐 오푸드라는 이 브랜드로 전 세계에 수출하는 기업이 어디예요? 대상이죠. 그래서 대상이 대표적으로 급등력이 나왔고 또 실적도 잘 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상승력이 나타나고 있는데, 대상도 지금 오늘까지 상승력을 잘 유지한다면 추가적인 상승력이 나타났는데, 오늘 상승력을 잘 유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2만 원 정도 구간부터 여러분들이 혹여 만약에 눌리게 된다면 19,000원 정도 부분까지 분할로 이 바닥권에서만 잘 모아가신다면 추후 상승력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고, 목표는 23,000원, 24,000원 정도 구간까지 충분히 단기적으로 우리가 한번 또 취해볼 수 있는 여력 존재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종목들 말고도 제가 이제 언급을 드렸던 동원 F&B도 현재 지금 3영업일 연속 나오고 있죠.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첫날 양봉 나왔을 때 제가 이거는 그냥 이 가격에 매수해도 돼요 라고 이제 언급을 드렸던 종목인데, 지금 3영업일 나오면서 120선, 그때 제가 이거 터치한다고 했죠. 진짜 터치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자, 이 자리를 만약에 잘 돌파하게 된다면 더 가겠지만, 돌파 못하고 눌린다 하더라도 괜찮아요. 눌리면 다시 31,000원 이하로 여러분들이 분할 매수하게 된다면 다시 재차 상승력이 나오면서 120선을 강력하게 돌파하는 시세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격부터 여러분들이 분할로 31,000원, 3만 원 정도 구간까지 잘만 모아가신다면 120선을 돌파하는 시세를 우리가 한번 챙겨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잘만 이제 시세를 챙겨서 올라가게 된다면 최소한 33,000원 정도 자리까지 한번 단기적으로 시세가 이어질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더 중기적으로 쭉 올라가게 된다면 37,000원 정도 자리까지도 바라볼 수 있는 종목이다. 자, 이렇게 기술적으로 우리가 판단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CJ 프레시웨이 같은 경우도 제가 이제 저번에 이제 언급을 드렸는데 오늘 5%나 상승력이 나오면서 현재 이 상승 추이를 잘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이 120선을 이제 60선이 상승 교차하게 된다면 이 20선 정도 부근까지 내려왔을 때가 매수 타이밍인데 어제까지 지금 잘 내려왔다가 그죠? 결국 지지받는 격으로 오늘 양봉이 나왔기 때문에 이 상태로 이제 21,200원 지금 현재 이전 고점을 넘기면서 현재의 상승 추이가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게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 CJ 프레시 웨이도 여러분들이 관심을 갖고 잘 접근해 볼 필요성이 존재한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특히 이제 하이트젤로 같은 경우가 영업이익률이 지난 2024년에 2023년보다 한 70% 넘게 엄청난 성장을 보였다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언급을 드렸죠. 그래서 손절없이 한번 우리가 접근을 해볼 만한 종목이다라고 음봉이 나왔을 때, 그렇죠? 최저점을 찍었을 때 이날 제가 언급을 드렸어요. 근데 그 다음 날부터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양봉이 뜨면서 야금야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도 여러분들이 지금도 늦지 않았어요. 지금도 19,000원대부터 한 18,000원 정도 텀을 두면서 여러분들이 잘만 모아가신다면 충분히 2만 원 정도 자리까지 한번 단기적인 시세를 바라볼 수 있을 것 같고 잘만 올라가게 된다면 그 2만 원 이상 자리까지도 충분히 바라볼 수 있다. 왜? 역대급 실적이 나왔습니다. 역대급 실적인데 주가는 역대 저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상태로 주가만 좀 잘 올라가진다면 3만 원 구간까지도 충분히 바라볼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잘 한번 관심을 가져볼 필요성이 존재할 것 같고 특히 이제 그 삼양식품 같은 경우가 상승력이 오늘 조금 이제 강력하게 나오는데 이 삼양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국에 공장을 보유하고 있지 않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엄청난 호실적이 나오면서 이 시세 상승력이 좀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어서 보유하신 분들만 끌고 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미 이제 다시 또 이제 신고가를 이제 보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보유하신 분들은 78만 원짜리만 이탈되지 않는 선에서 추가적인 상승력을 취하시면서 끌고 가시고 혹여 78만 원짜리를 이탈시킨다면 안 가는 거니까 그때는 자금을 회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까지 언급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파트너님께서 선점해 주셨던 식품주이고요. 점심시간 대신에 데일리 아스탁을 선택하셨던 우리 시청자분들이시라면 식품주로 재미를 좀 보고 계실 것 같습니다. 여전히 긍정적으로 바라보시는 종목들 많으신 것 같고요. 식품주 안에서는 실적 잘 내고 있고 지속적인 성장 보일 수 있는 종목들에 집중해보자라는 의견이신 것 같아요. 저희 마지막은 사이버 보안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과 호주, 대만 등의 이런 해외뿐 아니라 국내 공공기관에서도 그렇고요. 카카오에서도 이 딥시크 사용 금지 조치를 내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사이버 보안 관련주들이 좀 부각을 받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일단은 제가 이제 사이버 보안을 이제 종종 간헐적으로 지금 언급을 드리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주기적으로 이슈가 불거진다고 제가 이야기는 해드렸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게 종종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종종 보려고 했더니 가만 보니까 주가가 지난 1월 달부터 야금야금 계속 올라오고 있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좀 상승 추이를 좀 타고 가는 것으로 일단 풀이가 되고 있고 자 이렇게 오늘 다시 한번 또 부각을 받았던 이유가 있죠. 바로 정부가 이 공무원의 이제 챗 GPT나 이제 아니 딥시크 이 사용 유의 공문을 보냈기 때문에 이 보안 위험 우려로 인해서 보냈기 때문에 이제 관련 종목들이 현재 좀 상승력이 참 잘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 또 이제 이 중국산 인공지능 프로그램이 이 딥시크에 대한 이 데이터 보안 우려가 미국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다시금 이제 제기가 되고 있어서 외교부와 이제 산업통상자원부가 자체 판단하에 아예 이제 외부 접속을 내부에서는 이제 차단을 한 것으로 일단 보여집니다. 그래서 정부 또한 지금 이러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서 그 사이버 보안 관련 종목들이 현재 다시금 움직이고 있고 과거에 이 사이버 보안 관련 종목들이 이제 움직였던 이슈가 있죠. 일단 미국 바이든 행정부가 이 정부 주요 시설에 대한 해킹 공격을 막기 위해서 사이버 보안을 강화하는 일련의 조치. 그래서 이 행정부가 사이버 보안 강화를 지시하는 행정명령에 서명을 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과거에 1월 달부터 이제 움직이기 시작했던 측면이 있고 또 이 트럼프 대통령이 나델라 MS 회장과 그리고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와 AI 보안 정책을 논의했다는 소식이 또 이어지면서 또 그 사이버 보안 관련 종목들이 또 한 번 상승력이 나왔는데 이번에 또 정부가 이런 조치를 취하면서 또 한 번 끌어올리는 그런 측면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 사이버 보안 관련 섹터가 계속적으로 좀 이슈가 나오는 것으로 보아
눌렸을 때 우리가 또 접근을 해볼 필요성이 존재하는데 지금 이제 추세상 보면 이 모니터렉 같은 경우에도 단계별로 지금 상승력이 차근차근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좀 눌렸을 때 우리가 또 한번 이제 접근해 볼 수 있는 여력은 존재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현재 이제 보유하신 분들은 5,560원 자리가 이탈되지 않는 선에서만 홀딩 관점. 그리고 제가 전에 이제 6,170원 정도 자리가 이제 저항점이다라고 이제 언급을 드렸는데 지금 오늘 그 자리를 정확하게 고점으로 지금 터치를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단 단기적으로 매도 관점이지만 혹여 이 자리를 돌파하는 흐름이 나타나게 된다면 7,150원 정도 자리까지 또 시세가 열리기 때문에 일단 보유하신 분들은 5,560원 자리가 이탈되지 않는 선에서만 조금 더 홀딩 관점. 하지만 이탈되면 빠르게 자금 회수. 그리고 이탈되지 않고 이대로 올라간다면 7,100원 정도 자리까지. 그리고 혹여 눌리게 된다면 4,900원 이하로 재매수 관점이 가능하지 않을까. 자, 그렇게 판단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K사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K사인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가격에 한번 접근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시세가 좀 눌렸을 때 다시 한번 상승이 나오고 눌렸을 때 다시 한번 상승력이 나타나면서 지금 이 9,100원 위로 올라탄 격이거든요. 그렇다는 건 이 가격 밑으로 밀리지 않는다면 재차 상승력이 가능하기 때문에 보유하신 분들은 9,130원이 이탈되지 않는 선에서만 홀딩 관점. 그리고 이 상태로 시세 상승력이 잘 나오게 된다면 최소한 11,000원 정도 자리까지 추가적인 상승력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종목이 많은데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 사이버 보안 테마까지 대응 전략 세워주셨습니다. 파트너님, 오늘 중요한 투자 전략 굉장히 많이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네. 무료 교육방 안에서는 보다 핵심적인 정보들 좀 전달을 해주신다고요? 네, 오늘 이제 다 못다한 얘기를 제가 이제 밴드에 올려드리고 있으니까요. 추가적인 어떠한 그런 정보가 좀 궁금하신 분들은 들어오셔서 그 관련 정보들을 보시고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파트너님과 함께 더 깊이 있는 고민 나눠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이데일리 온 박정식 파트너님과 함께했습니다. 파트너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 마켓나우 3부는요. 시청자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는 정보들을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다만 투자에 대한 판단과 책임은 개개인에 있다는 점 유의하시길 바랄게요. 답답한 포트에 한 줄기 빛이 되어드리고 있는 저희 1313 챌린지 보너스 2주차 챌린지도 어느덧 마무리를 향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종목 현황 바로 보실 텐데요. 먼저 2주차 문을 열어준 두 가지 종목입니다. 나란히 두 자릿수대 기분 좋은 성공률 달성하고 있습니다. 시메스는 정말 단기간 안에 2차 목표가까지 터치하는 모습 보여줬고요. HJ중공업도 목표가 터치하면서 두 종목 모두 어제 파트너님께서 익절 처리를 해주신 종목입니다. 그리고 조선주 안에서 공략해주셨던 HD현대미포는요. 딱 보합 수준의 성공률 보이고 있고요. 같은 날 가지고 오셨던 HL만도 같은 경우 2%대 약세 보이고 있습니다. 점검 받아봐야겠습니다. 그리고 월요일에 태강 공략을 해주셨는데 피팅 관련 사업을 하고 있는 종목이고 오늘 주가에 큰 움직임 없습니다만 저희 챌린지 안에서는 2%대 성공률 달성하고 있고요. 다음 화면 한번 볼게요.
태성도 태자 돌림이라면서 공략을 해주셨던 종목이거든요. 공략 이후에 약세 뛰다가 오늘 일봉상 21선 지지받고 반등 보여주고 있습니다. 추가적인 대응 전략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율주행과 2차 전지, 대선 각각의 모멘텀으로 MC넥스와 대주전자재료 화요일에 좀 선택을 해주셨는데 MC넥스는 강보합 수준, 대주전자재료는 약보합 수준의 성공률 달성하면서 PB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두 가지 종목 따끈따끈하게 편입을 해주셨습니다. STI와 SOS랩이었고요. STI 같은 경우 작년 삼성전자와 400억 원 규모의 반도체 공급 계약을 체결한 바가 있고요. 오늘 4%대 가까운 성공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SOS랩 자율주행 안에서 픽해주신 종목이거든요. 글로벌 시장에서 유일하게 고수익성 달성이 가능한 라이더 업체라고 언급해 주시면서 공략해 주셨고요. 1%대 성공률 달성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챌린지 10가지 종목으로요. 저희 1313 챌린지 2주차 30%대 가까운 성공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용철 파트너님 모셔보고 또 종목에 대한 추가적인 진단 받아봐야겠습니다. 파트너님 나와 계시거든요. 파트너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저희 2주차 이제 하루 남았는데 30%대 성공률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까운 성공률 보여주고 네, 있습니다. 그렇죠. 네, 어떤 종목부터 좀 진단 도와주실까요? 네, 가장 먼저 HD 현대 미포부터 보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이 익절 처리된 종목들은 넘어가도록 하고요. 익절 처리된 종목들 2차 목표가, 3차 목표가에 대해서는 함께하는 무료 교육방에서 이어지고 있으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HD 현대 미포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HD 현대 미포의 경우에는 자, 전거래일 장중에 2%대 조정으로 마무리를 했고요. 오늘 이 조정을 마무리를 짓는 장중 1% 마이너스 1%대 조정에 이어서 현재 강보합권 수준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제가 앞서서 여러분들께 이 종목을 선정해 드렸을 때 중요 지지라인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지지라인대가 바로 12만 2천 원 라인대죠. 이 12만 2천 원 라인대가 왜 중요한지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렸는데 한 번 더 여러분들께 자세하게 복습을 해드리자면 2024년도 12월 11일에 장중 10%가 넘어가는 등대 캔들이 나왔습니다. 이 등대 캔들의 시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가에서는 강력한 하방 경직성이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2025년도 2월 3일 날 정확하게 이 시가를 지지받고 반등에 성공을 하는 모습이죠. 따라서 오늘의 반등, 현재도 지금 분봉 기준으로 계속해서 반등이 이어지고 있으면서 고가를 돌파 시도하고 있는 움직임인데 일본 기준으로 봤을 때에도 현재 구간에서 반등이 이어져서 이 중요 지지 라인대인 12만 2천 원 라인대를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 반등이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내일까지 계속해서 홀딩하면서 지켜보도록 하고요. 현재 스토캐스틱 기준으로 하단의 침체 구간에서 골든 크로스가 이어지면서 침체 구간을 벗어나려는 움직임까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내일은 조금 더 좋은 흐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 HL 만도 보도록 할 텐데요. 이 HL 만도는 1차 상승 추세, 2차 상승 추세를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이 1차 상승 추세까지 내려온 상황이죠. 이 1차 상승 추세 전후에는 굉장히 중요한 지지라인대가 형성되어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2024년도 말과 2025년도 1월 2일과 1월 3일에 굉장히 중요한 지지라인대에서 지지를 받아준 모습이죠. 어떻게 하면 이 지지라인대에서 지지를 받아줬는지 한번 확인해 보자면 과거에 2024년도 10월 달과 11월 달에 중요 저항 라인대였죠. 이 저항 라인대를 강하게 돌파를 했기 때문에 그 이후로부터는 저항 라인대가 지지 라인대로 전환이 되면서 추가적인 조정 장세보다는 반등 이후에 기술적인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상황으로 중요 지지 라인대로 상황이 전환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 같은 상황에서 조금 더 눌린다 하더라도 현재 이 4만 원 라인대를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 강한 반등을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 HL 만도의 경우에는 조금 더 지켜보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팔로우업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 태광 보도록 할 텐데요. 이 태광 드디어 양봉이 나왔죠. 자, 제가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린 그 당일날 6%까지 추가 강세가 이어졌고 다음 날 바로 이 상승폭을 반납을 했습니다. 이렇게 강한 음봉이 나왔을 때 추가적인 조정이 이어진다면 하락이 좀 더 두터워질 수가 있지만 다행히도 오늘 장중 마이너스 2.68%를 모두 다
회복을 하고 현재 2%대까지 상승한 모습이죠. 분봉 기준으로 보았을 때에도 오늘의 고가를 돌파했고 한 차례 눌린 이후에 다시 한번 돌파하려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강한 상승세 기대해 보면서 이 종목 내일까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 태성부터 보도록 할 텐데요. 이 태성은 제가 여러분께 소개해드린 그 다음 날부터 조금 약세 흐름이 이틀간 이어졌습니다. 다만 오늘 굉장히 중요 지지라인대에서 지지를 받고 이렇게 강보합권대에서 움직이고 있는 모습이죠. 왜 이 구간대가 지지라인대, 굉장히 중요한 지지라인대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앞서서 2024년도 11월부터 1월까지 중요 박스권 안에서의 박스권 상단입니다. 따라서 현재 이 박스권 상단을 돌파 이후에 현재 구간은 박스권 상단까지 위치해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기술적인 반등까지도 기대해 보면서 이 종목 현재 중심선에서 강력하게 지지받아주고 있는 모습이죠. 따라서 이 종목 마찬가지로 기술적인 반등을 기대하면서 내일까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 MC넥스 보도록 할 텐데요. 이 MC넥스는 계속해서 이 고가 돌파를 시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고가에서 고가 놀이를 이어가면서 고가를 확실하게 돌파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시그널은 바로 거래량에 있는데요. 이 키가 바로 거래량에 있습니다. 바로 이 거래량이 30만 주에서 40만 주 정도 되는 거래량만 동반됐을 때에는 이 고점 앞서서 2024년도 1월 21일부터 고가놀이 패턴 이후에 이 고가를 돌파하는 흐름까지도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다시 한번 11선 위에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이죠. 이 11선과 5일선 위에 안착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조정 장세는 22,300원 이하에서는 조금 더 저가 매수세 저가 메리트까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앞선 23,450원은 돌파하는 흐름까지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 대주전자재료 간단하게만 보고 넘어가도록 할 텐데요. 급등 이후에 눌림목 현재 중심선까지 내려와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 중심선 위에서는 반등이 나와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이 중심선을 이탈했다 하더라도 바로 아래에 60일선이 위치해 있기 때문에 이 급등 이후에 눌림목에서는 21선 중심선과 60일선의 중심선과 60일선에서 반등이 나와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이 종목 오늘은 조금 눌리고 있다 하더라도 추가적인 반등까지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종목도 지켜보도록 하고요. 다음 종목 STI 보도록 하겠습니다. STI는 자 어제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고 나서 오늘 강보합권대 이어지고 있는 모습이죠. 1에서 현재 2%대까지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는데 현재 단기간의 조정 장세 이후에 상승 파동으로 전환되었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세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 SOS랩 보도록 할 텐데요. 이 SOS랩의 경우에는 영업이익이 굉장히 3년 내에 40배까지 뛸 수 있다라고 말씀드린 만큼 상승 모멘텀 굉장히 충분하고요. 중요한 건 현재 구간 11,700원 라인대에서는 강력한 지지 라인대로 강력하게 지지를 받아줄 수가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조정 장세는 이 11,700원 라인대를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 추가적인 반등 기대해 보면서 리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1313 챌린지 2주차 30%대 가까운 성공률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일까지의 흐름들 잘 체크해 드릴 텐데 일단 끝낼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니까요. 저희 내일까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고요. 파트너님이 좋은 종목들 굉장히 챌린지 안에서 많이 공략을 해주시다 보니까 시청자분들께서 보다 좀 많은 시간 파트너님과 함께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요. 등대 참여 방법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하단에 보이는 QR코드에 카메라 기본 어플 이제 가져다 대시면 여러분들께서 확인하실 수 있는 무료 교육방 등대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이 확인이 됩니다. 그럼 여러분들께서 참여하시면 어떠한 혜택들이 있냐? 첫 번째, 여러분들께서 앞서서 공략하지 못했던 종목들을 재공략하는 경우가 많고요. 그리고 1차 목표가 이후에 2차, 3차 목표가까지 제공해 드리면서 수익권대를 극대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 공략했던 현대 로템뿐만 아니라 SG 경우에는 10%가 넘어가는 상승률, HD현대 건설 기계 같은 경우에도 10%가 넘어가는 장중 상승률이 이어졌는데요. 이러한 종목들 추가적인 대응 방안까지 모두 다 잡아드리고 있으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참여하셔서 여러 가지 정보들 다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챌린지 안에서 굉장히 좋은 종목들 많이 공략을 해주고 계시고 오늘 또 다뤄드린 내용이 상당히 좀 많다 보니까 놓치신 부분도 분명 있으실 것 같습니다. 함께하는 등대 안에서는 또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주신다라고 하고요. 시장 전반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실 수 있다라고 하니까요. 참여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파트너님 오늘 또 챌린지 이제 2주차를 마무리해줄 두 가지 종목 저희가 편입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종목 준비해 주셨을까요? 네, 이제 2주차를 마무리할 수 있는 종목 바로 두 종목을 가지고 왔는데요. 현대
대한전선과 HD 현대건설기계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 HD 현대건설기계 같은 경우에는 앞서서 가지고 왔고 상당한 상승폭을 이어가고 있지만 한 번 더 가지고 온 이유가 있겠죠. 가장 먼저 대한전선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전선의 경우에는 앞서서 미국과 유럽 등의 전력 인프라 투자가 확대되고 있는 정책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 같은 경우에는 현지로 공장을 증설한 이후에 현지에서 사업을 영위해라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강력한 스탠스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특히 이 대한전선의 경우에는 이미 글로벌 현지 법인과 자사를 통해서 신규 시장을 개혁해 나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다른 종목들보다 이 종목 대한전선이 좀 더 부각받을 수 있는 상황이고요. 뿐만 아니라 싱가포르와 스웨덴에서 2024년도 말에 12월 달에 각각 1,400억 원, 1,100억 원 규모의 수주를 따냈습니다. 따라서 이 수주를 따낸 게 2025년부터 실적에 반영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런 흐름에 대해서 실적에 대한 상승세까지 기대해 볼 수가 있고요. 올해 하반기부터 외형 성장 및 이익 개선 기대감까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 굉장히 실적에 대한 메리트가 큰 종목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제가 여러분들께 본격적으로 설명드리기에 앞서서 실적 한번 간단하게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재무제표 보시면 매출액이 2021년도, 2022년도, 3년도 그다음에 4년도까지 매년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는 모습이죠. 따라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실적은 그 어느 종목들보다 뒤지지 않을 정도로 실적에 대한 상승률이 굉장히 가파르게 이어져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유보율 마찬가지로 2022년도부터는 탄탄한 유보율까지 600%에서 700% 가까운 유보율까지 이어지고 있다 보니까 실적에 대한 기대감뿐만 아니라 안정성까지 확인해 볼 수가 있겠죠. 바로 기술적인 분석해 보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추가적인 방향성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서서 2024년도 5월 달부터 강력한 하락 추세가 이어졌습니다. 다만 이 하락 추세를 최근에 넘겼습니다. 이렇게 하락 추세를 장중에 강한 상승세 2024년도 12월 16일 날 장중 7%대가 넘어가는 상승세로 이 하락 추세를 넘겼죠. 그 이후에 하락 추세에서 상승 추세로 추세가 전환이 됐습니다. 자, 보시면 이 상승 추세, 1차 상승 추세 안에 이 대한전선이 2025년도 1월 20일부터 좀 더 조정 장세가 이어진다 하더라도 현재의 상승 추세 안에서 견조로운 상승 추세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반등세까지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 파동 기준으로 상승 파동 이후에 하락 파동, 다시 한번 상승 파동의 초입 구간에 있기 때문에 추세적인 상승까지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이죠. 따라서 이 종목 가격 전략 잡아드리도록 하면요. 1차 목표가 14,200원 좀 더 보수적으로 잡아드리고요. 목표가 손절가는 11,000원 기준 잡고 1313 챌린지 포트에 편입시켜서 내일까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다음 종목 만나봐야 될 텐데요. 바로 다음 종목은 HD 현대건설기계입니다. 이 HD 현대건설기계는 제가 여러분들께 지난 시간에도 한번 계속해서 교육해 드렸던 종목이죠. 함께 공략을 해서 상승하는 흐름까지 모두 다 함께 했습니다. 현재도 1차 목표가 이후에 2차 목표가까지 진행되고 있는 종목이지만 한 번 더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오늘 가장 큰 이슈 중에 하나가 이제 젤런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이제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만날 가능성이 대화를 이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진 상황입니다. 뿐만 아니라 최근에 이 다보스 포럼에서 우크라이나 측에서 719조 원 규모의 재건 사업 투자 유치를 추진했던 이력까지 있기 때문에 이제는 점점 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휴전 가능성에 대해서 시장이 조금씩 반영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따라서 이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들 여러분들께서 그 어느 때보다 좀 더 관심을 가져줘야 되는 상황입니다. 바로 차트 보면서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중 10%대가 넘어가는 강한 상승세가 이어졌고 전 고점 돌파를 앞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80만 주에서 90만 주 정도 되는 거래량만 동반 시에는 전 고점 돌파까지 가능하다 보니까 바로 가격 전략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표가 74,000원, 손절가 66,400원 기준 잡고 1313 챌린지 포트에 편입시켜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주차를 마무리해줄 두 가지 종목 대한전선과 HD현대건설기계였고요. 시장 흐름 따라서 그때그때 전략 수정 받아볼 수 있다는 점이 또 저희 챌린지의 가장 큰 강점인 것 같습니다. 파트너님 명확한 이렇게 투자 방향성들 좀 종목에 대해서 잡아주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어제부터는 또 무료 이런 방송 역시나 좀 진행을 하고 계신다고요. 네, 맞습니다. 오늘도 무료 방송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무료 특강 함께하는 QR코드 참고하시면 여러분께서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까지 확인이 가능하시니까요. 참고하셔서 이러한 전략들 잡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다양한 기회들 포착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데일리 온 이용철 파트너님과 함께했습니다. 파트너님 고맙습니다. 저희 마켓나우 3부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오후 1시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